포크님, 네. 오늘 유명한 매체에서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네. 이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테슬라가 LA에서 다이너를 오픈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얼마나 대서특필할 만한 뉴스예요. 그쵸. 그래서 와, 또 우리 테슬라 다이너 오픈했다고 이렇게 또 찾아가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는구나 하고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봐야 돼요. 그래요.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다우 김인욱입니다. 저는 이곳 LA에서 갓 오픈한 테슬라 다이너에 와 있습니다. 테슬라 다이너는 말 그대로 테슬라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2주 전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반인데도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 다이너 한번 처음 해보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전략까지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다이너 이야기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전략까지 이야기한답니다. 와, 웬일이야 이 매체에서 화면에서 제가 또 유심히 봤죠. 드디어 들어갔고요. 주문은 이렇게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테슬라 버거를 결제를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는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미래주의적인 모습을 그렸다고 하네요. 퓨처리즘이 테마라고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너를 소개하죠. 네.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요? 테슬라 다이닝은 정확하게 7월 21일 오후 4시 20분에 문을 열었고요. 처음에는 혼선이 많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에서 주문하는 차주들만 먼저 주문을 받아서 걸어온 사람들은 2~3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부지기수였고요. 옥상에서 건물 구조물이 떨어져 여자 손님이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여기서 이상한 거야.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저? 나는 처음에 테슬라 다이너 가서 뭐 테슬라 다이너 오픈했으니까 하고 아까 로보택시 전략으로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이걸 토대로 테슬라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하나 보다 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오픈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줄을 엄청 많이 서고 있다. 옥상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건 사고가 나고 있다. 무슨 찝찝한 묘함. 건물 밖에서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밤에 지나치게 밝다 이런 빛공해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 머스크 정치 행보 비판 시위가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금 식사를 마쳤고요. 제가 테슬라 다이너 식사를 먹어본 소감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외식에도 좀 소질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테슬라의 미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6월에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죠. 처음 머스크가 로보택시 사업을 언급한 게 2019년 4월이었으니까요. 6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인데요. 25,000달러에 살 수 있는 전기차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가 올해 4분기까지 저가형 전기차 차량을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저가형 양산 차량까지 밀어가면서 테슬라가 중점을 둔 게 바로 로보택시 산업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가진 강점부터 볼게요. 테슬라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차량을 722만 대 생산했는데요. 테슬라가 가진 저력은 이 차량 대부분이 오버 더 에어, 즉 원격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700만 대가 넘는 차가 한 번에 로보택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머스크가 누차 얘기한 구상이기도 한데요. 차주가 차량을 살 때는 자신이 운전을 하고, 일하러 갈 때는 혹은 차량을 안 쓸 때는 로보택시로 돌려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저렴한 생산 단가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차량 제조업체죠. 사실 테슬라의 진짜 강점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머스크 본인이 원하는 단가와 형태의 차량을 제조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혁신 기술을 기가 팩토리에 돌렸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터리와 차량 제조를 수직 계열화했죠. 이러한 수직 계열화와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테슬라는 2017년 84,000달러이던 차량 생산 가격을 2024년 36,000달러로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로보택시 모델인 사이버캡을 생산할 때 언박스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언박스 공정이 뭐냐면요, 이 차체를 이루는 여러 패널을 먼저 만든 뒤에 그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면은 골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부품을 조립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하고 넓은 곳에서 패널을 한 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죠. 공간이 넓으면 로봇이 작업하기에 훨씬 용이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 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비용은 정가로 4.2달러입니다. 정식으로 출시하면 1마일당 추가 비용이 0.3에서 0.4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버 승차 비용이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 10달러 정도에 마일당 평균 1, 2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가격인 거죠. 여기까지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타사 대비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요. 정말 알파벳의 웨이모가 도로를 가득 띄운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인수를 시작해요. 갑자기 그쵸. 타사 대비 늦었다. 어? 웨이모가 지금 도로를 가득 채웠다. 웨이모 로보택시가 두세 대는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정말 로보택시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웨이모는 2023년 8월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운전 횟수는 1000만 건이 넘습니다. 2023년 8월 월 1만 2천 건이던 게 지난 5월까지 70만 건으로 급증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운행 횟수가 급격하게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점차 로보택시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 측은 이렇게 말하죠. 웨이모는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 여러 센서를 쓴다. 당연히 비용도 비싸다. 반면에 테슬라는 카메라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물론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요. 일단 선점 효과라는 게 있죠. 웨이모가 한번 시장을 확보한다면 이걸 뒤집기가 테슬라로서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테슬라 다이너에서 줄을 기다리는 동안 웨이모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났어요. 이 직원이랑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박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테슬라 다이너에 가서 네. 테슬라 직원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치? 왜 웨이모 직원을 만나? 지금 우연히? 도대체 이 영상의 취지가 뭘까? 네.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 급반전인 거야 지금. 네. 5분 동안 테슬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쫙 깔아놓고 깔아놓고. 갑자기 웨이모 이야기를 어. 하면서 마침 여기에 왔는데 웨이모 직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이야. 한다? 테슬라의 로봇택시 전략에 대해서 왜 웨이모 직원한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경쟁사한테? 그렇네. It's a long way to go. Uh-huh. I worked at Waymo, Uh-huh. the self-driving cars for Google. You worked Yeah, so- Waymo? Yeah, so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they need to do. 일한 경험. 아. 저는 웨이모 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일한 경험이 경험이 있어서 있어서. 와 대박입니다. Waymo's number one. Aurora, no, not Aurora. What? Some of them went out of business. There's another one, Zoox. Uh-huh. I would say Zoox is probably just about equal to, if not past Tesla right now. 아하, 죽수조차도 아마존이 하고 있는 어. 죽수조차도 네. 테슬라보다 앞서 있을 수도 수도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Tesla would probably be like a solid. 테슬라는 3등이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가 아. 서서히 지금 느낌이 오죠. 네. They have the hardware needed Uh-huh. to make the car actually safer than. 웨이모 차량이 본인의 차입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 차를 사와가지고 네. 거기다가 라이다 붙여서 나가는 아, 거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 웨이모가. With Tesla Vision, you can maybe get too human, Uh-huh. and then the cameras can maybe go a little past. But in terms of being able to see behind objects, see through like dense weather, like fog or heavy rain or snow, Tesla would struggle with the cameras alone. 지금 제 차가 테슬라고 지금 우리는 FSD가 심지어 되지도 않아요. 고작 오토파일럿 기능 하나만 가지고도 폭우가 내리는데 네. 오토파일럿이 꺼지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음. 100km로 달립니다. 안개가 잔뜩 끼고 시야가 다 안 보여 다른 차들이 비상 깜빡이 켜고 막 가고 있는 중간에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 네. 그 과정 폭우가 내려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만 가지고도 간다. 가는데.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또는 아. 이렇게 거짓말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네,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매체를 신뢰하고 듣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 직원이라 그러고. 네. Elon Musk says that you probably need LiDAR, but there's a lot of benefits to having the additional sensors, especially in terms of like being able to see things that a human can't, and that's what gives it like that superhuman power, right? To be able to drive better than a human. Like being as good as a human is pretty good, but you probably want to be better if you want to, serve the public, right? Still talking about being expensive. It's in your phone. Every iPhone has one. So it may be a little expensive now, but prices are coming down. I think they've come down like at least like 70-80% from just like a decade ago. So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personally it comes down to safety. So if it means spending, $25, $30 extra $1,000 to make sure the public is safe until, AI reaches the level of safety needed to serve the public, I think it's worth the extra money for the public. 지금 이분이 일론 머스크보다 똑똑해요? 똑똑하고 대단한 분입니까?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다시 이게 회수를 해가지고 제자리에
착지까지 하는 그 기술을 만들고 전 세계 1위 부자고 사업가고 천재 사업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지금 전 웨이모에서 일하다가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과 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과 지금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왜 이 사람 얘기를 우리 듣고 있어야 되지 지금? 또 테슬라는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죠. 웨이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제동을 걸었어요. 여기에 테슬라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식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주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시범 서비스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입장에서는 너희들 시범 서비스 안 해놓고 무슨 공식 서비스냐 이런 상황인 거죠. 작년 말부터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데는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죠. 당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도지를 맡아서 로보택시 관련 규제들을 없애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머스크와 트럼프의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했죠. 트럼프가 머스크와 한바탕 한 뒤에 스페이스X 계약 해지를 검토했다고 할 정도니까 규제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웨이모와 테슬라에 가려서 비교적 주목을 못 받는 기업도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죽스입니다. 죽스는 정말 로보택시만을 위한 차량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앙증맞은 토스트 모양인데요. 앙증맞답니다. 이 표현 자체가 테슬라 이야기할 때 그 단어 사용이랑 구글의 웨이모와 아마존의 죽스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의 워딩이 아예 달라지죠. 이 죽스는 아예 운전석이 없어서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여러분들은 테슬라 차량이랑 죽스 중에 어떤 거 탈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로봇이 운전하는 거 조금 편하게 가고 싶어요. 죽스가 이런 점에서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테슬라의 고객 관리 경험이 있냐는 건데요. 사실 테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체에 가까워요. 테슬라는 제조업체에 가깝답니다. 이분은 이 영상을 찍은 그 기획에 대한 포지션이 아주 명확하다는 게 지금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죠. 고객 관리를 해도 브랜드 충성심이 높은 테슬라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면 됐죠. 그런데 로보택시 사업은 택시를 타려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런 고객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크롬 웹브라우저, 구글 검색 엔진,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대한 B2C 기업이죠. 죽스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역시 전자상거래 고객 관리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국내에서 홍보 직원이 거의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한국의 홍보팀이 한 명 내외 정도 있거나 아예 홍보를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일론 머스크 1인이 24시간 X에 트윗을 올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전략이 로보택시 사업에서도 먹힐까? 로보택시에 대한 기술력이라던가 그 준비하는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 혼자서 그냥 떠들면서 이렇게 관심을 유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는 전략인 거네요. 사실 저는 미국의 로보택시 산업을 분석하면서 걱정해야 될 건 테슬라가 아니라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차량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내 말에 무게를 실게 하려면 어떻게 해? 국뽕을 자극해야지. 딱 지금 그 레파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산업은 거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 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저는 이게 타다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처음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2년 만에 문을 닫았죠.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었는데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결국 택시 기사들의 반대를 막지 못하고 타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몇 년 후퇴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한국의 자율주행 사업이 타다 때문에 몇 년 후퇴했다는 것도 너무 편협한 논리고요. 그냥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 뒤처져 있다. 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시간을 많이 잃었잖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하면 누가 손둬야 됩니까? 현대차가 수소에 투자한 거 알죠? 그 수소에 투자하는 게 야 그냥 뭐 한 달 정도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기획을 짜고 자금은 얼마나 많이 투여가 됐으며 노동력은 얼마나 많이 투여됐겠습니까? 그 10년을 잃어버린 게 과연 시간만 잃어버렸을까?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격차가 벌어진 거지. 그런데 현대가 못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타다 금지법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속도를 퇴색시켰다라는 식으로 말을 와전시켜 버리는 거지. 우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으니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우버를 합법화한 거고,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국 지금의 미래 도시가 된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을 가린 게 아닌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모든 기업들은요,
이 언론에 광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네요. 다 고객사예요. 고객들이 내 고객이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지. 테슬라가 성공해버리면 네. 이 고객사 다 망해요. 그럼 언론사 다 없어져. 말한 것 중에서 테슬라만 유일하게 광고를 안 하는 그렇죠. 회사네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광고를 받고 있으니까 네. 아 저희 이번에 이런 기획 기사 내가지고요. 아 우리 구글 대표님, 그다음에 아마존 대표님 제가 이렇게 좀 도움 드리려고 저희 기사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너네들 우리를 위해서 뭘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래도 광고 집행 또 해주지. 그렇네. 테슬라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겠어요. 테슬라는 10원도 안 쓰는데. 네. 테슬라는 무조건 망해야 됩니다. 언론사가 봤을 때. 네. 심지어 X 플랫폼이 전 세계에 가장 빠른 뉴스 앱, 가장 신뢰하는 뉴스 앱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언론사들은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 X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일론 머스크가 그냥 다 망해야 돼.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제조회사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제조회사고 고객들의 서비스하는 네. 그런 대응이 전혀 안 돼 있고 네. 혼자서 1인 마케터 네. 하기 위해서 X를 인수한 건가요? 그렇죠. 아, 대박이에요. 이게 정말 왜곡과 정말 편집이 악마의 편집이 엄청납니다.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사실인데 그 중에서 이만큼 가까우고 이만큼 가까워가지고 다른 회사는 엄청 좋게 만들어주고 네. 테슬라의 좋은 거는 다 빼놓고 요만한 거 갖고 와서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고 네. 테슬라가 3등이라고요? 자율주행에서? 선도업체가 아니에요? 지금 보신 영상의 언론사가 여기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문사 출신이니까 네. 예전에 조중동은 아시죠?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동아일보. 3대 신문사라 했어요. 한국일보까지 포함하면 4대 신문사예요. 네. 이게 구독을 많이 한 순서입니다. 음. 그러면 조중동, 한국일보, 그 다음 5위가 어디였냐? 매일경제였습니다. 20년 전이에요. 네. 9위쯤에가 한국경제였어요. 근데 한국경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유튜브만 틀면 매일경제 보여요? 한국경제 보여요? 한국경제가 지금은 매일경제보다 훨씬 잘 나갑니다. 네. 누가 투자했냐? 한국경제에? 현대차가 투자합니다. 지분율 20.5로 네. 현대차가 대주주입니다. 그럼 한국경제는 어떤 뉴스 내야겠어요? 현대차의 좋은 뉴스. 무조건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음. 한국경제에 계속 광고하는 광고주들을 위한 좋은 영상.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네, 큰 고객님이 현대차네요. 현대차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요즘 너무 잘 나간다. 왜? 모기업이 빵빵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정말 잘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급상승한 거예요. 이 모든 뉴스들이 전 국민한테 계속 퍼지고 있다. 그래서 눈 가리고 귀 막고 하고 있는 가장 강한 곳이다. 네. 환경 TV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집 한 번씩 가보면 엄마는 TV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네.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밖에 막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자동으로 나올 만큼 네. 그만큼 유튜브 활동도 되게 그렇죠. 활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X를 하고 테슬라미고 네. 테슬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이미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직도 전 국민의 99%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의 99%가 이게 부의 길로 가는 곳에서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진실을 왜곡시키는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네. 그래서 우리 인실 구독자들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오늘 언급합니다. 이걸로 혹시라도 채널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더라도 저는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부의 길로 해주기 위해서 네. 앞장서 있는데 우리도 뭐라도 네. 해야죠. 근데 진짜 이분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할까요? 진실은 다 알고 있죠. 아, 하지만 이 직업이에요? 회사의 직원이잖아요. 회사가 짜놓은 그 기획을 가지고 오겠죠.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자기가 뭔가 그런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99.9% 아닐까요? 선보다는 나의 이익? 어떻게 보면 저조차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중요하지. 그냥 우리 진실만 알면 돼요. 욕할 것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진실이 중요하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를 보는 눈만 키우면 된다. 이분이 만약에 테슬라에 대한 모든 것을 더 이만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냥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네.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고 이런 있다면. 뉴스 나갈 때마다 주가가 네. 떨어지면 또 사겠죠. 네. 네. 그러면 똑똑한 뱀이겠죠. 음. 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세테코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